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결국 미 국방 입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위험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미 국방장관의 미군 철수 관련 언급 예산일 아니다 해서 분담금 부족하면 주한미군 줄일 수도 미 의회 상대로 한 적극적 설득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미군 감축 예측 않겠다. 한미 양측에서 흔들리는 동맹이다. 한국경신문은 협상이 전쟁이 된 시대 우리의 역량 괜찮은가 해서 방위비 협상 중단 거약 처방 미국 최대 압박 노을하고 있다. 국익 관철 위해선 우방 국가도 총칼 안 든 전쟁 불사해야 한다. 국가 아젠다 분명히 하고 전문가 키워 철저 대응해야 한다. 주장했네요. 매일경신문은 미국방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니 무슨 소리인가. 지금 그 방위비 인상을 둘러싸고 미국이 미군 철수까지 압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내용으로 지금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방위비를 6배로 올리려는 협박이죠. 장사꾼 트럼프는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과다한 반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제국주의 세계 패권을 위한 과다한 비용 지출을 마치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방위비 인상을 위한 압박용이자 협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있는 각국이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게 들어줄 상황이 아니죠. 각 나라의 민중들도 정할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미군 주둔비 액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호구로 방위비를 결정하고 일본과 유럽으로 청구서를 보낼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가 국회의원까지 관저를 불러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한 말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을 대등한 동맹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심으로 식민지 국가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껏해야 군사적 하위 파트너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한국의 전시 작전권도 미군에게 있을 정도로 자주권이 없는 나라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주권 국가로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지소미아 내일 시한 문 대통령이 직접 안보 제약 막으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의 안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지소미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삼각군사동맹 하위 파트너로 편제시키려는 의도 속에 진행된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 밑에 한국군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처리하면 지소미아 연정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법 등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눈앞 닥친 선거법 강제 변경과 공수처 일방 신설 어찌해야 하나. 문화일보는 공수처 선거법 철회에 한국당 전체가 명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선거법은 권력 구조를 바꾸는 룰이기 때문에 소수 야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선거법에 적극 동조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물리를 막지 않는다면 통과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로 승리해 다시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나 정치를 개혁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그런 근본적인 선거법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초미세먼지 중국 책임 규명한 한중일 공동보고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네요. 결국 국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방사능 문제를 덮어두자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생산 재고, 친환경, 대한에너지 개발 등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때입니다. 인터넷 은행과 관련 한국경신문은 사업 기회라도 달라, 더 일하게 해달라 호소해야 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정자가 무산돼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다.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정도로 투자 원천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사업 기회를 운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불법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까?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만성 적자에도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철도노조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총액임금 인상, 임금 4% 인상,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 수서 고속철도 SRT와의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임금 인상에 이하 당연히 요구하고 또 협상까지 조정될 것이지만 안전과 건강을 위한 4조 2교대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실시돼야 합니다. 이것은 합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철도노동의 안전과 건강이 선거의 안전에 직결되고 공공의 철도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임 사장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철도 적자는 국가기관사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 측면에서 판단해야지 인건비 인상이나 요금 문제로 접근할 사항은 아닙니다.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복 투자, 회사 분리 등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는 SRT부터 KTX와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3제곱미터에 1억, 말하자면 예전에 한 평이죠. 평당 1억 원이 됐는데 부동산 인정 자랑. 동아일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되고 있다는 현실 제대로 보고받고 있나. 매일경신문은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반지장 정책으로는 안 된다. 문화일보는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더니 이번엔 종부세 폭탄이라면서 이렇게 주택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투기적인 부동산 시장을 폐지하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름판을 그대로 두고서 사기와 불법을 건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가구 1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전액 거꾸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진정 소통하겠다면 청와대 출입기자부터 자주 만나야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만남 인색하니 국민과의 대화 요란해져 외국 정상처럼 청와대 회견 활성화해야 한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새에 갖추는 회견이나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브리핑을 자주 해야죠. 대통령 직접. 여야 정치인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은 논쟁해야 합니다. 신용 등급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한국 모든 업종 기업의 신용 등급이 불안하다. 정말 큰일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의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신용 등급은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하부 구조 완전 개방화된 상태에서 금융 유동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당연히 체크해야죠. 그러면서도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판단하는 일방적인 평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공격으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안보위기나 불확실성을 강조해서 평가 등급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